연애를 돌아보며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떻게 그런 징조들을 놓쳤는지 궁금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에게는 모든 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왜 그녀에게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였을까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해볼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그녀의 전화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를 도우며 힘들게 번 돈을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써버린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존재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연기였고 당신은 그저 관객일 뿐 징조는 보지 못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약한 게 아니라 사랑과 충성,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당신에게 흔들림 없는 방패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이 이성을 잃게 해선 안 되며 감정이 현실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실수를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형제여,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지혜로 만들어진 당신이 너무 눈이 멀었을 때조차 그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7가지 분명한 징후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종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통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냉정하고 냉철한 진실을 통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처럼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사랑,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지도 몰라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그녀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늦은 밤, 당신은 혼자 앉아 조용해요. 휴대폰에 불이 켜지고 바로 그녀예요. 그 감정의 솟구침, 심장이 쿵쾅거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침묵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할까요?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익숙한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적이 언제였나요? 당신의 꿈, 힘든 날, 말없이 겪는 갈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항상 그녀의 문제, 스트레스, 욕구에 대해 물어봤나요? 오빠, 만약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연락이 닿기보다는 마치 일처럼 느껴졌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편리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여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찾아와요. 그녀는 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 당신의 존재,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원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녀가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온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주는 사람이고 그녀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으세요. 그녀는 당신의 친절을 관계가 아닌 봉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포장된 의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신호.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항상 부재했습니다. 그 달콤한 순간들로 돌아가 봅시다. 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게 했던 문자들, 막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날아온 보고 싶어, 신중하게 고른 이모티콘들,
날 이해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그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의 약속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가 정말로 널 위해 나타났던 적이 있었을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거니까, 오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항상 부족했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고, 삶이 당신에게 큰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열정적으로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라졌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당신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달콤했지만 발걸음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나요? 왜 이게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요. 금욕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환상 너머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지 설명했을 뿐이고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애정에 걸맞은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달콤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진실은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당신의 명료함 또한 더욱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까요? 당신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좌절, 모든 눈물,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긴 시간 동안 당신은 안전한 곳, 어깨,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고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실한 남자답게 그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그녀가 언젠가는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형제여,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고난,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해결사, 보호자, 부양자로만 보고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정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맡은 역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과거의 고통,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등을 돌렸을까요? 금욕주의는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최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정서적 친밀함을 주었는데 그녀가 거리를 줬다면 그녀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삶의 동승자였을 뿐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만한 여성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잠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화를 한 번 놓쳤고 그녀는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연락이 끊겼고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영화 속 악당이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녀는 무너지고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주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성장이 아닌 죄책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 두 개의 거울.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역할,
비난받을 역할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공정함, 그리고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가면을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진실이 왜곡된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법정에 서서 항상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에서 떠나기에는 너무 충실했던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징후, 그녀의 약속은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공허했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별빛 아래였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사라져가는 듯 고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모든 말이 마치 당신의 영혼을 위해 쓰인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행동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결코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꿈처럼 들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희망하고 기다리며 다음에는 그녀가 나타날 거야, 이번에는 그녀가 이뤄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항상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당신은 데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만나자고 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귀여운 멘트와 함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꾸준함, 행동, 그리고 특히 힘들 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해서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인간이었고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했어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녀의 달콤한 약속과 그녀의 행동에 담긴 쓰라린 침묵 사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알아두세요.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깊이 당신을 아꼈는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환상을 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애정으로 위장한 조종이었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6번째 신호. 그녀는 편할 때는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부엌에서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녀의 손을 잡고 도시를 드라이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쌓아 올린 유대감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삶이 닥쳐왔습니다. 어쩌면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압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던 그 어두운 순간에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늦었습니다. 당신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해 말했지만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일, 세상이 밝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는 순간 그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나타나 주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실 쉬운 일에선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쟁 속에서, 존재 속에서,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조용한 충성심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구원자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트너, 팀원, 당신과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누군가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사랑했지만 비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모두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흐르지 않으니까요. 7번째 징후.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단지 약간의 안심과 따뜻한 포옹, 내가 자랑스러워 뿐이었던 그 순간, 생생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의 시간, 그녀의 존재,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만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 대신 당신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궁상스럽고 집착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렀고 갑자기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지나친 걸까요? 그녀가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얻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하며 휴대폰만 바라보며 앉아본 적 있나요?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당신을 향한 무기로 변형시켰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이 울부짖을 때조차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그녀를 멀어지게 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결을 원하는 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성을 당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여자는 결코 당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단순히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욕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랑받고 싶다는 그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 이제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놓아줄 때 당신은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멀어져 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밤늦게까지 애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달콤한 말을 믿었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며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비록 당신만이 희생했을 때조차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패턴들, 조종,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사라진 따스함.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비록 그녀의 사랑은 아니더라도요. 당신은 주고, 머물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서 당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되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빵가루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울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순간입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고 인간이었고 이제 더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창문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힘으로, 상심을 치유로 바꿉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호가 당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자끼리, 형제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진실이 필요하고 당신처럼 환상에 갇혀 있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애를 돌아보며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떻게 그런 징조들을 놓쳤는지 궁금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에게는 모든 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왜 그녀에게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였을까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해볼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그녀의 전화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를 도우며 힘들게 번 돈을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써버린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존재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연기였고 당신은 그저 관객일 뿐 징조는 보지 못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약한 게 아니라 사랑과 충성,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당신에게 흔들림 없는 방패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이 이성을 잃게 해선 안 되며 감정이 현실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실수를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형제여,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지혜로 만들어진 당신이 너무 눈이 멀었을 때조차 그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7가지 분명한 징후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종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통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냉정하고 냉철한 진실을 통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처럼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사랑,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지도 몰라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그녀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늦은 밤, 당신은 혼자 앉아 조용해요. 휴대폰에 불이 켜지고 바로 그녀예요. 그 감정의 솟구침, 심장이 쿵쾅거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침묵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할까요?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익숙한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적이 언제였나요? 당신의 꿈, 힘든 날, 말없이 겪는 갈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항상 그녀의 문제, 스트레스, 욕구에 대해 물어봤나요? 오빠, 만약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연락이 닿기보다는 마치 일처럼 느껴졌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편리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여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찾아와요. 그녀는 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 당신의 존재,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원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녀가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온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주는 사람이고 그녀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으세요. 그녀는 당신의 친절을
관계가 아닌 봉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포장된 의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신호.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항상 부재했습니다. 그 달콤한 순간들로 돌아가 봅시다. 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게 했던 문자들, 막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날아온 보고 싶어, 신중하게 고른 이모티콘들, 날 이해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그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의 약속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가 정말로 널 위해 나타났던 적이 있었을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거니까, 오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항상 부족했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고 삶이 당신에게 큰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열정적으로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라졌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당신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달콤했지만 발걸음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나요? 왜 이게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요. 금욕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환상 너머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지 설명했을 뿐이고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애정에 걸맞은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달콤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진실은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당신의 명료함 또한 더욱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까요? 당신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좌절, 모든 눈물,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긴 시간 동안 당신은 안전한 곳, 어깨,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고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실한 남자답게 그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그녀가 언젠가는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형제여,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고난,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해결사, 보호자, 부양자로만 보고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정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맡은 역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과거의 고통,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등을 돌렸을까요? 금욕주의는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최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정서적 친밀함을 주었는데 그녀가 거리를 줬다면 그녀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삶의 동승자였을 뿐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만한 여성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잠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화를 한 번 놓쳤고 그녀는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연락이 끊겼고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영화 속 악당이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녀는 무너지고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주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성장이 아닌 죄책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 두 개의 거울.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역할, 비난받을 역할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공정함, 그리고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가면을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진실이 왜곡된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법정에 서서 항상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에서 떠나기에는 너무 충실했던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 그녀의 약속은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공허했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별빛 아래였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사라져가는 듯 고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모든 말이 마치 당신의 영혼을 위해 쓰인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행동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결코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꿈처럼 들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희망하고 기다리며 다음에는 그녀가 나타날 거야. 이번에는 그녀가 이뤄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항상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당신은 데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만나자고 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귀여운 멘트와 함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꾸준함, 행동, 그리고 특히 힘들 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해서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인간이었고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했어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녀의 달콤한 약속과 그녀의 행동에 담긴 쓰라린 침묵 사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알아두세요.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깊이 당신을 아꼈는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환상을 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애정으로 위장한 조종이었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여섯 번째 신호. 그녀는 편할 때는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부엌에서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녀의 손을 잡고 도시를 드라이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쌓아 올린 유대감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삶이 닥쳐왔습니다. 어쩌면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압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던 그 어두운 순간에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늦었습니다.
당신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해 말했지만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일, 세상이 밝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는 순간 그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나타나 주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실 쉬운 일에선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쟁 속에서, 존재 속에서,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조용한 충성심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구원자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트너, 팀원, 당신과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누군가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사랑했지만 비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모두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흐르지 않으니까요. 7번째 징후.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단지 약간의 안심과 따뜻한 포옹, 내가 자랑스러워 뿐이었던 그 순간, 생생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의 시간, 그녀의 존재,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만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 대신 당신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궁상스럽고 집착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렀고 갑자기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지나친 걸까요? 그녀가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얻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하며 휴대폰만 바라보며 앉아본 적 있나요?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당신을 향한 무기로 변형시켰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이 울부짖을 때조차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그녀를 멀어지게 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결을 원하는 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성을 당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여자는 결코 당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단순히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욕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랑받고 싶다는 그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 이제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놓아줄 때 당신은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멀어져 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밤늦게까지 애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달콤한 말을 믿었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며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비록 당신만이 희생했을 때조차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패턴들, 조종,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사라진 따스함.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비록 그녀의 사랑은 아니더라도요. 당신은 주고, 머물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서 당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되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빵가루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울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순간입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고 인간이었고 이제 더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창문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힘으로, 상심을 치유로 바꿉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호가 당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자끼리, 형제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진실이 필요하고 당신처럼 환상에 갇혀있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애를 돌아보며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떻게 그런 징조들을 놓쳤는지 궁금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에게는 모든 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왜 그녀에게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였을까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해볼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그녀의 전화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를 도우며 힘들게 번 돈을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써버린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존재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연기였고 당신은 그저 관객일 뿐 징조는 보지 못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약한 게 아니라 사랑과 충성,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당신에게 흔들림 없는 방패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이 이성을 잃게 해선 안 되며 감정이 현실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실수를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형제여,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지혜로 만들어진 당신이 너무 눈이 멀었을 때조차 그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7가지 분명한 징후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종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통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냉정하고 냉철한 진실을 통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처럼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사랑,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지도 몰라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그녀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늦은 밤, 당신은 혼자 앉아 조용해요. 휴대폰에 불이 켜지고 바로 그녀예요. 그 감정의 솟구침, 심장이 쿵쾅거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침묵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할까요?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익숙한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적이 언제였나요? 당신의 꿈, 힘든 날, 말없이 겪는 갈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항상 그녀의 문제, 스트레스, 욕구에 대해 물어봤나요? 오빠, 만약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연락이 닿기보다는 마치 일처럼 느껴졌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편리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여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찾아와요. 그녀는 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 당신의 존재,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원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녀가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온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주는 사람이고
그녀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으세요. 그녀는 당신의 친절을 관계가 아닌 봉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포장된 의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신호.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항상 부재했습니다. 그 달콤한 순간들로 돌아가 봅시다. 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게 했던 문자들, 막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날아온 보고 싶어, 신중하게 고른 이모티콘들, 날 이해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그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의 약속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가 정말로 널 위해 나타났던 적이 있었을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거니까, 오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항상 부족했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고 삶이 당신에게 큰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열정적으로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라졌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당신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달콤했지만 발걸음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나요? 왜 이게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요. 금욕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환상 너머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지 설명했을 뿐이고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애정에 걸맞은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달콤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진실은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당신의 명료함 또한 더욱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까요? 당신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좌절, 모든 눈물,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긴 시간 동안 당신은 안전한 곳, 어깨,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고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실한 남자답게 그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그녀가 언젠가는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형제여,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고난,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해결사, 보호자, 부양자로만 보고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정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맡은 역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과거의 고통,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등을 돌렸을까요? 금욕주의는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최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정서적 친밀함을 주었는데 그녀가 거리를 줬다면 그녀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삶의 동승자였을 뿐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만한 여성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잠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화를 한 번 놓쳤고 그녀는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연락이 끊겼고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영화 속 악당이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녀는 무너지고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주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성장이 아닌 죄책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 두 개의 거울.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역할, 비난받을 역할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공정함, 그리고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가면을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진실이 왜곡된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법정에 서서 항상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에서 떠나기에는 너무 충실했던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 그녀의 약속은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공허했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별빛 아래였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사라져가는 듯 고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모든 말이 마치 당신의 영혼을 위해 쓰인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행동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결코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꿈처럼 들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희망하고 기다리며 다음에는 그녀가 나타날 거야. 이번에는 그녀가 이뤄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항상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당신은 데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만나자고 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귀여운 멘트와 함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꾸준함, 행동, 그리고 특히 힘들 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해서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인간이었고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했어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녀의 달콤한 약속과 그녀의 행동에 담긴 쓰라린 침묵 사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알아두세요.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깊이 당신을 아꼈는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환상을 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애정으로 위장한 조종이었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여섯 번째 신호. 그녀는 편할 때는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부엌에서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녀의 손을 잡고 도시를 드라이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쌓아 올린 유대감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삶이 닥쳐왔습니다. 어쩌면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압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던 그 어두운 순간에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늦었습니다. 당신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해 말했지만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일, 세상이 밝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는 순간 그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나타나 주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실 쉬운 일에선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쟁 속에서, 존재 속에서,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조용한 충성심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구원자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트너, 팀원, 당신과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누군가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사랑했지만 비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모두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흐르지 않으니까요. 7번째 징후.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단지 약간의 안심과 따뜻한 포옹, 내가 자랑스러워 뿐이었던 그 순간, 생생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의 시간, 그녀의 존재,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만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 대신 당신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궁상스럽고 집착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렀고 갑자기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지나친 걸까요? 그녀가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얻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하며 휴대폰만 바라보며 앉아본 적 있나요?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당신을 향한 무기로 변형시켰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이 울부짖을 때조차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그녀를 멀어지게 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결을 원하는 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성을 당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여자는 결코 당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단순히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욕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랑받고 싶다는 그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 이제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놓아줄 때 당신은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멀어져 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밤늦게까지 애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달콤한 말을 믿었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며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비록 당신만이 희생했을 때조차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패턴들, 조종,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사라진 따스함,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비록 그녀의 사랑은 아니더라도요. 당신은 주고, 머물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서 당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되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빵가루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울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순간입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고 인간이었고 이제 더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창문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힘으로, 상심을 치유로 바꿉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호가 당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자끼리, 형제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진실이 필요하고 당신처럼 환상에 갇혀있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애를 돌아보며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떻게 그런 징조들을 놓쳤는지 궁금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에게는 모든 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왜 그녀에게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였을까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해볼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그녀의 전화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를 도우며 힘들게 번 돈을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써버린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존재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연기였고 당신은 그저 관객일 뿐 징조는 보지 못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약한 게 아니라 사랑과 충성,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당신에게 흔들림 없는 방패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이 이성을 잃게 해선 안 되며 감정이 현실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실수를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형제여,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지혜로 만들어진 당신이 너무 눈이 멀었을 때조차 그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7가지 분명한 징후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종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통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냉정하고 냉철한 진실을 통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처럼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사랑,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지도 몰라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그녀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늦은 밤, 당신은 혼자 앉아 조용해요. 휴대폰에 불이 켜지고 바로 그녀예요. 그 감정의 솟구침, 심장이 쿵쾅거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침묵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할까요?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익숙한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적이 언제였나요? 당신의 꿈, 힘든 날, 말없이 겪는 갈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항상 그녀의 문제, 스트레스, 욕구에 대해 물어봤나요? 오빠, 만약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연락이 닿기보다는 마치 일처럼 느껴졌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편리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여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찾아와요. 그녀는 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 당신의 존재,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원합니다. 잠시 멈춰 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녀가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온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주는 사람이고 그녀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으세요. 그녀는 당신의 친절을 관계가 아닌 봉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포장된 의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신호.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항상 부재했습니다. 그 달콤한 순간들로 돌아가 봅시다. 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게 했던 문자들, 막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날아온 보고 싶어, 신중하게 고른 이모티콘들, 날 이해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그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의 약속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가 정말로 널 위해 나타났던 적이 있었을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거니까, 오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항상 부족했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고 삶이 당신에게 큰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열정적으로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라졌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당신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달콤했지만 발걸음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나요? 왜 이게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요. 금욕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환상 너머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지 설명했을 뿐이고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애정에 걸맞은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달콤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진실은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당신의 명료함 또한 더욱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까요? 당신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좌절, 모든 눈물,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긴 시간 동안 당신은 안전한 곳, 어깨,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고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실한 남자답게 그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그녀가 언젠가는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형제여,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고난,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해결사, 보호자, 부양자로만 보고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정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맡은 역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과거의 고통,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등을 돌렸을까요? 금욕주의는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최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정서적 친밀함을 주었는데 그녀가 거리를 줬다면 그녀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삶의 동승자였을 뿐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만한 여성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잠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화를 한 번 놓쳤고 그녀는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연락이 끊겼고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영화 속 악당이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녀는 무너지고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주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성장이 아닌 죄책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 두 개의 거울.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역할, 비난받을 역할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공정함, 그리고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가면을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진실이 왜곡된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법정에 서서 항상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에서 떠나기에는 너무 충실했던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 그녀의 약속은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공허했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별빛 아래였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사라져가는 듯 고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모든 말이 마치 당신의 영혼을 위해 쓰인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행동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결코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꿈처럼 들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희망하고 기다리며 다음에는 그녀가 나타날 거야. 이번에는 그녀가 이뤄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항상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당신은 데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만나자고 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귀여운 멘트와 함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꾸준함, 행동, 그리고 특히 힘들 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해서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인간이었고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했어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녀의 달콤한 약속과 그녀의 행동에 담긴 쓰라린 침묵 사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알아두세요.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깊이 당신을 아꼈는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환상을 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애정으로 위장한 조종이었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여섯 번째 신호. 그녀는 편할 때는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부엌에서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녀의 손을 잡고 도시를 드라이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쌓아 올린 유대감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삶이 닥쳐왔습니다. 어쩌면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압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던 그 어두운 순간에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늦었습니다. 당신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해 말했지만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일, 세상이 밝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는 순간 그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나타나 주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실 쉬운 일에선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쟁 속에서, 존재 속에서,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조용한 충성심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구원자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트너, 팀원, 당신과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누군가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사랑했지만 비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모두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흐르지 않으니까요. 7번째 징후.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단지 약간의 안심과 따뜻한 포옹, 내가 자랑스러워 뿐이었던 그 순간, 생생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의 시간, 그녀의 존재,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만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 대신 당신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궁상스럽고 집착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렀고 갑자기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지나친 걸까요? 그녀가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얻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하며 휴대폰만 바라보며 앉아본 적 있나요?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당신을 향한 무기로 변형시켰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이 울부짖을 때조차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그녀를 멀어지게 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결을 원하는 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성을 당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여자는 결코 당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단순히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욕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랑받고 싶다는 그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 이제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놓아줄 때 당신은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멀어져 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밤늦게까지 애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달콤한 말을 믿었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며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비록 당신만이 희생했을 때조차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패턴들, 조종,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사라진 따스함.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비록 그녀의 사랑은 아니더라도요. 당신은 주고 머물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서 당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되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빵가루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울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순간입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고 인간이었고 이제 더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창문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힘으로, 상심을 치유로 바꿉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호가 당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자끼리, 형제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진실이 필요하고 당신처럼 환상에 갇혀있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연애를 돌아보며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떻게 그런 징조들을 놓쳤는지 궁금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에게는 모든 게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왜 그녀에게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였을까요? 더 심오한 질문을 해볼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그녀의 전화를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를 도우며 힘들게 번 돈을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써버린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존재해 준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연기였고 당신은 그저 관객일 뿐 징조는 보지 못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약한 게 아니라 사랑과 충성,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당신에게 흔들림 없는 방패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이 이성을 잃게 해선 안 되며 감정이 현실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 실수를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형제여,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지혜로 만들어진 당신이 너무 눈이 멀었을 때조차 그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7가지 분명한 징후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종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통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냉정하고 냉철한 진실을 통해 이러한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처럼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사랑,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지도 몰라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그녀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늦은 밤, 당신은 혼자 앉아 조용해요. 휴대폰에 불이 켜지고 바로 그녀예요. 그 감정의 솟구침, 심장이 쿵쾅거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모든 침묵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할까요? 부탁 하나 들어줄래? 익숙한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적이 언제였나요? 당신의 꿈, 힘든 날,
말없이 겪는 갈등에 대해 물어본 적이 언제였나요? 아니면 항상 그녀의 문제, 스트레스, 욕구에 대해 물어봤나요? 오빠, 만약 그녀가 전화할 때마다 연락이 닿기보다는 마치 일처럼 느껴졌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편리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여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찾아와요. 그녀는 호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 당신의 존재,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원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녀가 말을 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온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주는 사람이고 그녀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으세요. 그녀는 당신의 친절을 관계가 아닌 봉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포장된 의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신호.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항상 부재했습니다. 그 달콤한 순간들로 돌아가 봅시다. 밤늦게 심장이 쿵쾅거리게 했던 문자들, 막 마음을 바꾸려는 순간 날아온 보고 싶어, 신중하게 고른 이모티콘들, 날 이해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모습.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그 메시지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의 약속들을 다시 떠올려봐. 그녀가 정말로 널 위해 나타났던 적이 있었을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거니까, 오빠.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항상 부족했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힘든 하루였을 수도 있고 삶이 당신에게 큰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처럼 열정적으로 들어주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라졌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당신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달콤했지만 발걸음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나요? 왜 이게 일방적으로 느껴지지?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요. 금욕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환상 너머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단지 설명했을 뿐이고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애정에 걸맞은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달콤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 진실은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당신의 명료함 또한 더욱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그녀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볼까요? 당신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좌절, 모든 눈물,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긴 시간 동안 당신은 안전한 곳, 어깨,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고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너무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실한 남자답게 그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그녀가 언젠가는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형제여,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 당신의 고난, 그리고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해결사, 보호자, 부양자로만 보고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정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맡은 역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과거의 고통,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거나 아니면 등을 돌렸을까요? 금욕주의는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최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눠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정서적 친밀함을 주었는데 그녀가 거리를 줬다면 그녀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삶의 동승자였을 뿐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편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만한 여성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잠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화를 한 번 놓쳤고 그녀는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연락이 끊겼고 갑자기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인 영화 속 악당이 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었고 그녀는 무너지고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많이 주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가 성장이 아닌 죄책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두 사람, 두 개의 거울.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역할, 비난받을 역할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조종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공정함, 그리고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의 죄책감이라는 가면을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진실이 왜곡된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법정에 서서 항상 재판을 받는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에서 떠나기에는 너무 충실했던 것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이제 당신은 그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 그녀의 약속은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공허했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별빛 아래였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사라져가는 듯 고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모든 말이 마치 당신의 영혼을 위해 쓰인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아름다웠지만 행동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결코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꿈처럼 들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신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희망하고 기다리며 다음에는 그녀가 나타날 거야. 이번에는 그녀가 이뤄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항상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취소했을 때 당신은 데이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만나자고 했지만 그녀는 피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무너뜨렸을 때 당신은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귀여운 멘트와 함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꾸준함, 행동, 그리고 특히 힘들 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해서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인간이었고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했어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을 믿었다는 사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녀의 달콤한 약속과 그녀의 행동에 담긴 쓰라린 침묵 사이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알아두세요. 당신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깊이 당신을 아꼈는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을 주었고 그녀는 환상을 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애정으로 위장한 조종이었어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6번째 신호. 그녀는 편할 때는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녀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부엌에서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녀의 손을 잡고 도시를 드라이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이 쌓아 올린 유대감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삶이 닥쳐왔습니다. 어쩌면 직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압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던 그 어두운 순간에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늦었습니다. 당신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해 말했지만 그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즐거운 일, 세상이 밝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는 순간 그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나타나 주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실 쉬운 일에선 사랑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쟁 속에서, 존재 속에서,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조용한 충성심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은 구원자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트너, 팀원, 당신과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누군가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을 사랑했지만 비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모두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흐르지 않으니까요. 7번째 징후.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원했던 것은 단지 약간의 안심과 따뜻한 포옹, 내가 자랑스러워 뿐이었던 그 순간, 생생하고 연약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녀의 시간, 그녀의 존재,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만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 대신 당신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궁상스럽고 집착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렀고 갑자기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지나친 걸까요? 그녀가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얻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하며 휴대폰만 바라보며 앉아본 적 있나요?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당신을 향한 무기로 변형시켰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멈추었습니다. 마음이 울부짖을 때조차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감정이 그녀를 멀어지게 할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결을 원하는 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취약성을 당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올바른 여자는 결코 당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단순히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욕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랑받고 싶다는 그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 이제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놓아줄 때 당신은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멀어져 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밤늦게까지 애썼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달콤한 말을 믿었고 그 신호들을 무시하며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비록 당신만이 희생했을 때조차도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패턴들, 조종,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사라진 따스함.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비록 그녀의 사랑은 아니더라도요. 당신은 주고 머물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가져가서 당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되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빵가루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울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순간입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고 인간이었고 이제 더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 창문을 구독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을 힘으로, 상심을 치유로 바꿉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호가 당신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자끼리, 형제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 진실이 필요하고 당신처럼 환상에 갇혀있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